One, two, three, four. 버블. 3, 2, 1.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너무나도 어지럽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변수들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남을 알아주지 지켜만 볼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컴퓨터 분야에선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마치 짜장면 먹기 전 나무젓가락을 정확히 2등분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이다. 과연 개발자팀은 버블 소팅, 퀵 소팅, 힙 소팅 등등 많은 소팅을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개발세발 개발자들. 멍멍.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자들입니다. 네, 개발자입니다. 저희 오늘 배워볼 주제는 뭐죠? 정렬. 정렬, 바로 정렬입니다. 영어로는 sorting. sorting. 오케이. 자, 정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정렬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정렬의 뜻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렬이란 순서 없이 배열된 자료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건 되게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저희가 정렬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키값인데요. 키값은 자료를 정렬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바로 우리가 키값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우리가 실생활 사용하는 정렬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위에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띄워놨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정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많은 정렬들의 종류 중에 우리는 이번에 6가지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6가지나? 네, 6가지. 정말 콘텐츠가 풍부하군요. 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해요. 저희 굉장히 빠르게 설명할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 정렬, 두 번째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킥 정렬, 병합 정렬, 휩 정렬 이렇게 총 6가지인데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가볍고 스무스하게 선택 정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첫 번째 선택 정렬. 선택 정렬 뭐죠? 선택 정렬이? 선택을 해야겠지. 그치.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선택한다는 건 원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선택하는 거지. 그쵸. 위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선택 정렬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좋아.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쭉 훑어서 제일 작은 거를 제일 앞으로 두고 두 번째에는 두 번째 칸부터 해가지고 쭉 훑어서 두 번째 작은 거 앞으로 두고 세 번째 쭉 훑어서 두고 쭉 훑어서 두고 하는 걸 어레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게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네, 맞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희가 정렬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빠르고 신속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쵸.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원소들을 다 다루기 위함인데 이 친구는 구현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입니다. 처리 속도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타임 컴플렉시티 또는 시간 복잡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지금은 10개의 어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n개가 된다면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증가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뜻합니다. 네, 저희 선택 정렬은 굉장히 쉬워서 코드 위에 이렇게 첨부해놨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희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빠밤. 자, 버블 정렬.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요? One, two, three, four. 버블. 좋습니다. 오케이. 자,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해서 정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 잡고 돌리고 두 개 잡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정렬됩니다. 그쵸. 두 개씩 교환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걸 한번 다 읽고 1차 스캔이 끝나면 또 두 개씩 하면서 다시 또 스캔하고 해서 모든 원소가 바뀌는 자리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걸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에 바로 나와 있죠? 5, 3, 3이 작으니까 바꾸고 5, 8 안 바꾸고 5가 작으니까 8, 1, 1이 작으니까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완성될 때까지 스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될 때까지 스캔한다. 따라서 정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하지만 인접한 거 2개씩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현은 간단하겠죠. 하지만 시간 복잡도는 올더러브 n스퀘어로 굉장히 느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바로 저희가 버블 정렬 코드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슨 정렬일까요? 삽입 정렬. 예. 삽입 정렬 뭔가 느낌이 빡 오시지 않나요? 끼워 넣겠지. 그치, 어딘가에 끼워 넣겠죠. 위치를 찾아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계속 삽입해 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이 사람이 생각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맞아. 엄청 많은 카드를 빡 뿌려놓고 여기서 네가 순서대로 정리해봐 이러면 어떤 카드 하나 팍 집어가지고 그렇지. 이거보다 큰 거, 작은 거 이거보다 큰 거, 이거보다 작은데 여기다 끼워 넣어야지 뭐 사람이 생각하기 가장 쉬운데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방식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렬이라고 하네요. 앞에 배웠던 두 가지 정렬과 똑같이 삽입 정렬 또한 처리 속도는 올더러브 N스퀘어로 느린 편이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림도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럼요. 일단 되게 간단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처리할 배열을 한 자릿수 배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1단계에서는 5란 한 개의 배열 놓고 새로 추가될 원소가 이제 3인 거예요. 그다음 그럼 이제 3, 5 이렇게 배열이 완성되고 그럼 그 다음에 8. 얘는 3, 5보다 크기 때문에 네. 마지막 자리에 삽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정렬이 삽입 정렬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삽입 정렬의 코드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삽입 정렬 코드 네. 역시 앞에 있는 코드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또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특이한 점은 올더러브 N스퀘어가 되는 친구들은 모두 이중 포문이 돌아간다는 거 눈치채셨다면 박수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벌써 반이 나왔어요. 절반이 여러분, 나왔군요. 절반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부터 배울 정렬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넘어온 이유가 있죠. 빠르게 넘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깐만.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킥 정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킥정렬, 기준값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분할하고 따로 정렬해서 합치는 방법으로 정렬하는 게 이 퀵정렬인데요. 퀵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피봇입니다. 비바이트.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레프트랑 라이트 그리고 로우와 하이 값을 다시 또 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퀵정렬은 그리고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컬전 함수를 선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리컬전 너무 싫어하는데 네. 리컬전 없이는 살 수가 없나 봐요. 그쵸, 리컬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게 퀵정렬이라 조금만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소를 피봇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첫 번째 원소를 피봇으로 정했습니다. 자, 5가 피봇이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3이랑 7이 로우와 하이 값이 되죠. 5랑 모든 걸 비교하는 거예요. 5랑 비교했을 때 3은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7도 크니까 그대로 둡니다. 제일 뒤와 제일 앞에요. 그 다음 8이랑 2가 있죠. 근데 8이 5보다 크고 2가 5보다 작으니까 자리를 바꿔줍니다. 오케이. 네, 그러고 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로우와 하이 값이 하나씩 옮겨옵니다. 옮기고 나니까 4랑 6인데 4는 5보다 작고 6은 5보다 크니까 자리를 그대로 두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나면 9랑 1이 되죠. 9는 5보다 크고 1은 5보다 작으니까 두 개의 위치를 또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프트랑 라이트가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이 만나는 지점에 피봇 값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주고 이제서야 우리의 오른쪽 어레이와 왼쪽 어레이가 다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어레에다가 똑같은 걸 실행하고 그쵸. 그럼 이제 1이 피벗이 되겠죠. 그쵸, 1이 피봇. 그럼 두 번째 뒤쪽 배열에다가도 또 9가 피벗이 돼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그쵸. 이걸 리컬전으로 돌려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로우랑 하이는 숫자 값이 로우와 하이라는 게 아니라 위치상으로 가장 낮고 위치상으로 가장 높은 거를 로우 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건 굉장히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친구는 올더러브 n 로그 n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올더러브 n 스퀘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배열을 할 때 그렇겠다. 왜냐면 그쵸? 맨 처음에 피벗 잡았을 때 얘가 1이야.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2부터 7까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2랑 7 봤을 때 얘네 그대로네. 안 바뀌고 3이랑 6 봤을 때 얘는 안 바뀌네. 그쵸. 그대로고 4랑 5 봤을 때 안 바뀌었어. 그쵸. 그럼 1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이게 피벗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양옆을 쪼갠 다음에 양옆도 똑같은 걸 실행해야 빨라지는 건데 그쵸. 얘는 맨 앞에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레프트 쪽에 있는 배열은 아예 없는 거고 없고 라이트. 뒤쪽 배열만 있는 거야.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order of n square. 그쵸, 올더 오브 n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근데 퀵정렬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추가 메모리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기함수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병합 정리로 넘어갑시다. 빠밤, 병합 정렬.
자, 병합한다, 머지한다 딱 듣기만 해도 감이 빡 오시죠? 분할하고 정복하고 결합하고 분할하고 결합하고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머지 소트 다 끝났어요. 병합 정렬 다 끝났습니다. 진짜 하나의 어레이를요 나눕니다. 분할하고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거를 또 쪼개고 또 쪼개서 하나 각 개체로 봅니다. 그거를 두 개씩 비교해서 합치고 또 두 개를 또 비교해서 합치고 다시 합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 쪼개고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바로 병합 정렬이고요. 네, 여러분 퀵 정렬도 반으로 쪼개지만 걔는 맨 처음 피복값이 있어요. 근데 병합 정렬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무조건 절반 쪼개고 보는 거야. 절반 쪼개는 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면서 쪼개는 거야. 쪼개고 또 쪼개고 세포 분열하듯이 그쵸. 쪼개고 바꾸고 그쵸.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단점은 일단은 많은 임시적인 어레이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지만 실행 속도가 빠르고요. 항상 일정한 속도겠죠. 그리고 짝수 크기의 배열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리 속도는 얼더러브 n제곱이 됩니다. 홀수도 할 수 있어요. 그쵸. 할 수 있는데 할 수 네. 있는데 다른 좋은 정렬들이 많은데 굳이 홀수 배열에다가 머지 소트를 한다? 병합 정렬을 한다? 사실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병합 정렬은 우리가 코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배열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맞아요.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 배워볼 정렬 힙 정렬입니다. 우리의 힙 정렬. 힙에 대해서 저희가 트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의 다음 강의 트리를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설명이 앞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최대 힙과 최소 힙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최대 힙이 뭔지, 최소 힙이 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좋아. 네, 최대 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가 루트에 있으면 돼요. 루트? 네, 어, 가장 상위 그렇지. 꼭대기에 있으면 됩니다. 이 틀이라는 게 하나에서 두 개 쪼개지고 또 그쵸? 두 개에서 네 개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가 가장 숫자가 크고 그 다음 큰 숫자가 두 개가 돼 있고 그 다음 큰 숫자가 돼 있고 그래서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작은 숫자들이 있을 때 네. 그게 최대 힙이라고 하고 최소 힙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되겠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힙과 최소 힙으로 소팅을 한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에서 보시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3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하나만 들어왔으니까 30이 루트가 되겠죠. 가장 위에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 15가 들어왔는데 15는 30보다 작으니까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자리를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45가 들어와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달아주긴 달아주는데 어머 잠깐 생각해보니까 30이랑 45는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되잖아. 왜? 45가 더 크니까. 따라서 45랑 30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이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20이 들어와서 15에 달렸어요. 그쵸? 가장 밑에 달렸어요. 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머 15랑 20을 비교하니까 15가 20보다 작잖아. 따라서 20이 더 위로 가야겠죠? 바꿔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이랑 45를 보니까 45랑 20은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따라서 바꿔주지 않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가는 게 바로 힙정렬이 되겠습니다. 힙정렬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원소가 추가될 때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네, 왼쪽 서브트리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빠르게 달려왔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 정렬이 6가지인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0.75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부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부족하신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릴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시고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만 인사할까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